자, 그리고 우리 김상욱 선생님하고 장준 감독이 부산 세관 박물관을 다녀왔어요. 네. 부산 세관 하면 또 범죄와의 전쟁의 한 장면을. 예. 네. 이게 다 뭡니까? 예? 이게 맹태 밥이요? 예? 반갑습니다. 최익현입니다. 조영배입니다. 엄격하게 집행을 잘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항상 영화 속에서는 밀수, 밀수, 뇌물 받는 공무원 뭐 이런 예. 얘기들이 영화에서 많이 다루죠. 예. 자, 어떠셨나요? 어떤 게 전시가 돼 있던가요? 갔더니. 세간을 볼 일이 없었던 거 같아요. 하나도. 아시죠? 이쪽이래. 아, 이쪽. 폐쇄네요. 이쪽. 아,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 하신 그 관장님이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 부산항이 개항이 돼서 어떤 품목이 가장 많이 들어왔을까 미술 품목을 했어요. 네. 1번이 금이었습니다. 금계죠. 예, 금이었고 금, 두 번째 뭐겠습니까? 술, 두 번째는 녹용이었습니다. 녹용. 황금, 그다음에 건강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 수요가 창출되는 거죠. 옛날 금괴는 어떻게 숨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금도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영화에서 많이 보는 거는 마약이잖아요. 그렇죠. 마약에 대해서는 따로 또 이렇게 얘기가 코너가 따로 있었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을 제조해서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 화이트 트라이앵글이라 그런데요. 그러니까 백색 삼각형 부산에서 제조를 해서 일본에 판다. 한국이 일본에 마약을 공급하는 어떤 기지였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약을 만드는 기계도 거기 전시가 돼 있었고. 이게 이 앞전에 영화 마약왕, 아, 마약왕에 나왔던 실전에 쓰여졌던 메산비타민이라고 그러죠. 히로뽕을 현장에 썼던 기계입니다. 영화에 쓴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썼던 거? 실제 썼던 거죠. 아, 실제로 썼던 거죠. 마약 제조. 예, 예. 오. 이 부산은 보면은 히로뽕을 제조하는 그 기상, 날씨가 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산에서 이 제조하면은 이 품질이 우수하다는 거죠. 날씨가 관계가 없구나. 이 부산이 마약으로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약왕이라는 그 영화 네. 실제 인물의 이황순이라고 마약을 만들어서 일본에 공급했던. 뽕을 일본에 팔면 이거 애국가 이거. 그래서 그때 마약 소탕을 80년대 초에 했대요. 아마 오공화국 들어서고서 공부해서 했을 것 같은데 소탕을 하자 마약이 사라진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어진 마약이 이제 국내로 유통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80년대부터. 제가 이제 마약 얘기를 좀 이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좀 마약 공부를 해봤는데 참 안타까운 과학 게 분야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과학은 원래 실험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마약은 해본 적도 없고 아니,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사실 마약에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주사를 놓는 마약이 있고 주사, 뭐 코로 뭐 코로 이렇게 들이마시는 마약이 있고 그런데 그 주사를 통해서 놓는 마약이 이제 아편에서 시작된 건데 아편은 양귀비라는 꽃에서 추출된 마약이거든요. 아편을 이제 농축을 하면 이게 몰핀이 돼요. 그 저희가 전쟁 영화에서 보는 진통제죠. 몰핀을 조금 더 개량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어떤 화학적 처리를 했더니 몰핀이 엄청나게 막강한 이제 마약이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마약의 이름이 헤로인이에요. 아, 헤로인. 기본적으로 헤로인은 몰핀이에요. 그 변형된 부분 때문에 사람 뇌로 침투를 더 잘해요. 헤로인이야말로 마약 중에 마약. 그러니까 영웅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 만큼. 아, 히로인. 그렇죠. 코카인 같은 경우가 이제 코로 흡입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코카 잎에서 추출할 수 있는 건데 남미에서 자란대요. 첫 만남 때 그 코카콜라 좋아하신다는 분이 누구죠? 코카콜라에 코카가 코카인에서 온. 아, 정말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코카인이 강정제 같이 쓰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마약이 지금은 다 이게 나쁜 거다. 먹으면 안 되는 거지만 처음 나왔을 때에는 이게 다들 되게 좋은 건 줄 알았고 실제 인류 역사에서 마약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앞편을 그 19세기만 해도 학자들이 작가들이나 예서 머리 많이 쓴 사람들 그냥 우리 커피 마시듯이 지금 그렇게 많이 했다고 법으로 그래요. 규제하지 않았을 예. 때. 근데 이 두 가지 마약과 굉장히 다른 또 하나의 마약이 히로뽕이에요. 히로뽕. 완전히 화학이죠, 그거는. 그건 완전 화학이죠. 화학이죠. 예. 화학인데 이게 또 갖고 오셨... 히로뽕을 갖고 오셨나요? 아, 아니죠. 그랬으면은 정말 아주 리얼한 히로뽕인 거 아닌가요? 메스암페타민. 자 이게 메스암페타민 히로뽕이죠. 이거 저게 필로폰이래요. 얼핏 보면 이완성 벌집 같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꼭지점들에는 탄소가 있어요. 탄소. 탄소는 언제나 있기 때문에 보통 쓰질 않거든요. 그래서 탄소가 주르륵 있고 그 주위에 수소들이 있고요. 여기 탄소가 아닌 거라고는 요 질소 하나가 보이죠. 그러니까 탄소에다가 질소 넣은 거예요. 정말 별거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건 이제 그 각성제. 이걸 먹으면은 이제 효율이 높아져요. 2차 대전 때 독일군 또 저거 맞고 그렇게 빨리 진군했죠. 예. 당시 독일군이 썼던 전략이 전격전이라는 전략이거든요. 빠른 속도로 적의 전선을 돌파해서 후방까지 쳐들어가는 전략을 써요. 근데 그러려면은 아주 빠른 속도로 거의 72시간을 잠도 안 자고 움직이고 그런 전술이 필요해요. 실제 독일군이 그 이제 룩셈부르크 지역을 돌파할 때 거의 3일을 잠을 안 자다시피 하면서 진격을 하거든요. 그때 바로 이 메스암페타민이 대량으로 지급이 되었고요. 피곤을 모르는 거죠. 피곤을. 피곤을 모르고요. 잠도 안 오고. 근데 나중에 이것의 부작용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굉장히 끔찍한 부작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잇몸이 다 나가고요. 히로뽕을 오래 한 사람들을 보면은 끔찍해서 볼 수 없어요. 사진을 못 볼 정도로 잇몸이 나가고 몸에 막 상흔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자꾸 환각을 본대요. 자꾸 자기 몸 위로 수천 마리의 벌레가 움직이는 환각을 그걸 긁다 보니. 그걸 긁다 보니 상흔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마약이 20세기 초에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많이 보급되고 잘 알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가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일을 많이 해야 했던 시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생체 리듬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기계와 함께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기계의 주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는 9시에 시작해서 12시까지 작동되면 나는 거기 맞춰서 계속 일하고 땡 이제 쉬어 그러면 잠깐 10분 쉬고 또 땡 하면 또 가서 일하고 약간 모던 타임즈 같은 거죠. 막 돌아가는. 원래 밤에 해가 지면 인간은 원래 잤어요. 18세기까지의 인간들은 밤에 초를 사서 킬 수 있는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해가 지면 다 잤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보세요. 이 어두운데 이거 불 다 켜고 이렇게 인간을 자기의 자연의 리듬에 맞지 않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초기에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런 약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선생님 갑자기 제가 궁금한 게 필로폰은 이름이 왜 그럼 필로폰? 필로포노스란 단어에서 온 건데요. 저희가 이제 필로소피라고 그래서 이제 지혜를 사랑한다. 필로가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좋아한다. 뒤에는 포노스가 노동이에요. 노동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이거 먹고 일하란 거예요. 먹고 일해. 우리가 먹는 이 커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를 더 노동시키려고 약물이 쓰이고 있는 거죠. 여기 그러면 커피 중독자들 아니에요? 아까 저기 우리 방송 열심히 하라고 이만큼 갖다 놨더라고요. 저기 뒤에 가니까 커피가 이만큼 쌓여 있고 그래서 물어봐요. 커피 드실래요? 근데 이거 약간 조금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SF적 상상력이 마약에 작용된 적도 있어요. 헉슬리가 썼던 그 멋진 신세계라는 책을 보면 되게 오래된 책인데요. 미래의 인간이 만든 어떤 하나의 가상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세계에서는 그 아기를 낳을 때 국가가 다 만들어서 내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똑똑한 사람들을 일정 숫자 만들고 노동자는 키도 작고 못생기고 일정 수준 만들고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세상이에요. 근데 태어난 사람들은 별로 불만이 없는 것이 이 사회가 지탱되는 이유는 바로 마약이에요. 중독되지 않는 마약이라고 나와요. 중독이 안 되고 부작용이 없는 마약이에요. 그걸 하루에 2개씩 먹으면서 이 나라의 사람들은 언제나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중독되지 않고 부작용이 없는 마약이 있다면 이게 과연 멋진 세상일까 아닐까 물어봐요. 당시에 파문을 일으켰던 소설인데 물어보는 거죠.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인간에게 행복이 그냥 화학적으로 보장되었을 때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사회를 좋은 사회라고 볼 거냐 하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작가가 사실 내린 결론은 역설적으로 제목도 그렇게 사실 다는 거고 역설이에요. 결론을 역설이에요. 내린 거. 역설이죠. 네.